이런 역사학의 기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근대 역사학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일본인들이 식민사학이었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지식인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학을 단순한 관념, 현실, 과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사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사에는 철저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현재 한국처럼 갈갈이 분열되어 있는 사회는 현재 세계에서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가니스탄? 일단 예를 듭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분열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분열은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북한과 남한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이란 것은 서로 만나서 의사를 교환하고 그리고 만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함께 즐겨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야지 힘이 모아져서 현실을 좀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는 아니죠. 아주 빈번한 거죠. 비하, 즉 외적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될 텐데 평소에 공동체의식이 부족하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내부의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제가 근대적임의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건 안 하건 간에 근대적임의 민족 개념이 잘 고대까지 적용되는 것은 바로 우리 집단이에요.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의 언어 공동체, 혈연 공동체, 문화 공동체, 그리고 역사 공동체를 이루고 왔어요. 물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종족과 혈족을 섞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지구상의 어떤 집단에 비해서는 이 공통성, 공질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종족 성격이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린 민족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역사 공동체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도 운명 공동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생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비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정복 쪽에는 19세기부터 꾸준하게 지정학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거든요. 일본 열도는 적어도 670년에 일본이란 국호가 생긴 이후에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남북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우리의 비하로서 끝없이 지금도 있고 우리 유감스럽게도 35년간 직접 지배받은 식민지 경험을 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강한 나라죠. 서쪽을 보세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죠. 말 그대로 1000년 이상 아니면 2000년까지도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중국적 질서 속에서 자유를 하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지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지금도 친중파들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저는 친일파도 좋고 친중파도 친러파도 좋고 친미파도 좋은데요. 그러나 만약 부정적 측면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면 친일파도 문제지만 현재라서 더 중요한 것은 친중파고요.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지적 체계에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중국 쪽 사고예요. 그러니까 친중파들의 말은 무섭죠. 그래서 저는 친중파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우리에게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 그 이해관계에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가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 미국도 우리의 비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모든 정치력과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경제력과 모든 문화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유일한 지역인데 이 동아시아 거기에서도 우리 한가운데가 있고 우리 한민족의 또는 우리 역사 형태 반을 자르면서 여기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이 여기서 모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남한 내부만이라도 일단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켜야 돼.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단결한다.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한 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걱정이 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특히 좀 젊은 세대들은 역사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기성세대나 정부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들이,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역사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과 인연들을 잘라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역사를 접근하지 못하고 역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굉장히 안온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식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 역사학자에서 볼 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에 우리가 이런 분열의 상태 속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 존재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좀 절감하면서 역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전파시킬 것인가, 역사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뇌해야 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뇌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 건요. 당연히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고를 내부적 시각, 국내적 시각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국제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그 관계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우리 눈의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봐야 되고요. 국제관계 입장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사고를 하는데 서툴렀어요. 적어도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 아니면 남북국 시대 이후에 우리는 주변 세력과 그렇게 격정적으로 충돌을 일으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생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실상이나 역학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급습을 당하고 거기에 우리가 무력하게 굴복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도 충분히 우리는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었는데 국제관계를 보는 능력도 기회도 상실했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한국은 부족하다고 봐요. 얼마나 긴박하게 국제관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제관계거든요. 최근에 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지만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넥스트 디케이드, 향후 10년이죠. 그 전에 나온 책은 향후 100년이라는 책인데요. 향후 10년이라는 책이 2010년도쯤 나왔는 2010년도에 나왔군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과 강의하면서 보니까 2015년이 좀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미 적지 않은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 같은 경우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제관계라는 것이. 저도 1년 전에 예측했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틀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역사를 통해서 국제관계를 냉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려요. 특히 일본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때문에 감성적 접근을 해요. 독도 문제도 아닙니다. 감성적 접근하는 순간에 우리는 져요. 아니 어떻게 적과 대결할 때 감성을 앞세웁니까? 당연히 치는 거죠.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또 하나 내부적으로도 한 국가, 즉 우리 민족이겠죠. 우리 민족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를 할 때도 이를테면 우리 대한제국은 왜 실패했는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거 당연히 분석에 들어가야죠. 연속성을 가지고. 고구려는 왜 실패했는가? 그런데 신라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학습을 자꾸 해야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역사학이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이번 강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또 이어서 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역사학은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학문적으로 딱딱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역사처럼 재밌는 학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게임 즐겨하죠? 영화 보시죠? 드라마 보죠? 전부 다 소재가 무엇입니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 장기나 바둑이나 게임보다 더 재미있고 더 현실적이고 말 그대로 상황과 결합할 수 있는 게 역사학인데 우리는 역사학을 오해했기 때문에 역사학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경원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적 사고와 역사적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이런 역사학의 기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근대 역사학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일본인들이 식민사학이었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지식인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학을 단순한 관념, 현실, 과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고맙습니다.